안녕하세요. 연드로잉입니다. 오늘은 동백꽃을 준비했어요. 초보자가 그림을 시작할 때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요. 펜으로 그려서 틀리면 어쩌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밑그림 없이 동백꽃을 그리는데 도움되실 거예요. 중앙에 좀 크게 호리병 모양으로 꽃술을 그려주세요. 입구 주변을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주위를 한 바퀴 둘러주고 호리병 안에 꽃술 줄기를 서너 개 그려줍니다. 완성된 꽃술을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둥글게 꽃잎을 그려 꽃의 밑동까지 감싸주세요. 그려진 꽃잎 안쪽에 왼쪽 아래서 위쪽 중앙선까지 연결해주면 뒤쪽 작은 꽃잎이 됩니다. 오른쪽 꽃잎을 큰 삼자 모양으로 그리고 밑에서 연결해서 왼쪽 위로 굽실하게 꽃잎을 그려주세요. 다시 또 꽃잎 하나를 굽실하게 그려줍니다. 요런 느낌으로 꽃 모양을 완성하고 줄기도 쭉 그려줄게요. 잎사귀도 큼직큼직하게 3개 정도 그려줍니다. 오른쪽 위로 작고 귀여운 봉우리 한 개를 그려줍니다. 봉우리가 완성되었으면 작고 귀여운 꽃잎도 함께 그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꽃이 활짝 피기 전 중간 정도 크기의 봉우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중앙에 꽃술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꽃잎, 줄기도 색칠해서 동백꽃을 완성합니다. 왼쪽 아래가 허전해서 귀여운 봉우리도 하나 더 그려주었어요. 류시화 작가님의 지금이 바로 그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두 점성가 이야기. 점성가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인도는 점성학이 발달해 있다. 모든 아이는 출생, 전공도에 따라 운명이 부여되며 취직과 결혼, 이사, 여행, 사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점성가의 해석과 조언이 작용한다. 점성학자인 내 인도인 친구 수닐 티와리는 내가 인도에 갈 때마다 매번 어느 쪽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거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나는 일부러 그 방향으로 멀리까지 여행하거나 그 색깔의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시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 그 자체이다.
지금 이 시간에 탄생하는 모든 것은 이 시간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칼 융은 말했다. 전문학 도시로 이름난 핑크시티 자이푸르에 한 점성가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전문 관측가이며 점성학자였지만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다. 당신은 매일 천문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별자리에서 쌀이 나와요, 밀가루가 나와요. 돈을 벌어와야 살잖아요. 그때마다 점성가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식 추구가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지금 별자리들의 배열을 예측해 우주 역사상 가장 상스러운 순간을 계산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 특별한 순간이 오면 옥수수 알갱이가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러나 아내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그런 호황된 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면 우린 이렇게 가난뱅이 신세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끼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옥수수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문 연구를 계속한 점성가는 어느 날 그 상스러운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고 선언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행성들의 배열로 우주 에너지가 그 한순간에 집약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신중하게 일렀다. 나는 이제부터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것이요. 한순간에 모인 우주의 에너지를 이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당신은 옥수수와 뜨겁게 달군 솥을 준비하시오. 내가 신호를 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옥수수 알갱이를 전부 솥에 부어야 하오. 그러면 그것들이 팝콘처럼 터지면서 황금 알갱이로 변할 것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요. 그의 아내가 냉정하게 진실을 말했다. 눈 씻고 봐도 이 집에 옥수수가 한 알도 없는데 어떻게 황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점성가가 말했다. 이웃집 여자에게 가서 조금 빌려오면 되지 않소. 하는 수 없이 점성가의 아내는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옥수수 알갱이를 한 솥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웃집 여인이 놀라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의 옥수수가 필요해요? 순진한 점성가의 아내는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여인은 선뜻 옥수수를 빌려주었다. 점성가의 아내가 떠나자 이웃집 여인은 천년에 한 번 오는 우주의 상스러운 순간이 점성가의 집에만 작용할 리 없다고 여기고 그 드문 기회를 자신도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서둘러 불을 지펴 솥을 뜨겁게 달군 뒤 옥수수 알갱이를 가득 준비해 놓고서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사이 점성가의 아내도 어두운 옥수수를 앞에 놓고 달궈진 손 옆에 앉아 남편의 신호를 기다렸다. 명상에 잠겨있던 점성가가 드디어 바로 지금이야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이웃집 여인은 즉각적으로 뜨거운 솥에 옥수수 알갱이를 부었다. 그러나 점성가의 아내는 미심쩍어하며 되물었다. 지금 옥수수를 넣으라고요? 지금이 정말로 그 순간인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점성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우주의 상스러운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가 날아간 것이다. 크게 실망한 점성가가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이웃집 여인이 반짝이는 황금 알들이 가득 담긴 솥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감사 표시로 황금알 몇 개를 점성가의 아내에게 선물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점성가의 아내가 남편에게 외쳤다.
다시 한 번만 그 상서로운 순간이 돌아오게 해봐요. 이번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요. 점성가가 소리쳤다. 한 번 지나간 우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되돌린단 말이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친 것은 지금 이 순간들이다.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행성들의 배열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점성술 도시로 불리는 아삼주의 구와하타에 또 한 명의 점성가가 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모든 행동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 행성들의 배열과 12별자리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무후르트, 길이를 정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집 안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에 잠이 깨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집에 도둑이 침입한 것 같아. 당신도 들었어? 아내가 속삭였다. 맞아요. 도둑이 든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밤중에 누가 우리 집에서 저런 소리를 내겠어요? 또다시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아내가 말했다. 내가 도둑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그럼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점성가 남편이 나무랐다. 안 될 말이오. 당신도 알지 않소? 먼저 낙차트라, 달의 움직임과 라시, 12별자리와 다사, 행성의 지배기간을 점검해보지 않고 그런 중요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 잠깐 기다려요. 내가 청궁도와 차트를 가져와서 언제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에 길일인지 계산을 해볼 테니 점성가는 발끝으로 걸어 책상에 놓인 점성학 책과 도표들을 가져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서 계산하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아내가 물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점성가가 말했다. 계산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중요한 행동을 취할 가장 적합한 시간은 6달 뒤에나 있어. 그것도 그때 딱 한 번뿐이요. 지금은 우리가 소리를 지를 길일이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다시 잠을 자는 게 좋겠어. 아내는 몹시 불안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점성학 계산에 따라서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도둑에게는 그날이 더할 나위 없는 길일이었다. 도둑은 마음 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훔쳐 유유히 떠났다. 이튿날 아침 점성가와 아내는 집이 완전히 털린 것을 보았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경찰에 신고할 길일이 아니었다. 6개월 뒤 마침내 기다리던 길일이 찾아왔다. 새벽이 되자 점성가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중얼거렸다. 도둑놈아, 오늘 내가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마. 그는 잠든 아내를 깨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짓을 교환한 뒤 힘껏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당장의 이웃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부부만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도둑이 어디 있지? 점성가가 말했다. 아, 도둑은 6달 전에 왔다가 갔소. 오늘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요. 그때는 소리를 지를 길일이 아니었소. 바로 오늘이 길일이요. 사람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하며 돌아갔다.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 순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미룬 모든 날들이 우리가 놓친 길들이다.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행동하는 날, 그날이 바로 길일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매일 유튜브를 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정보를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기계치인데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혼자서 책 보고 찾아서 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배워서 시작했어요. 누구나 죽기 전에 후회하는 한 가지, 그때 그걸 해봤으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건강, 돈, 풍요로운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동, 독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